안녕하세요. 공학통계연구소 윤성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예쁜 수식을 입력하는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런 파워포인트와 같은 오피스 환경에서 태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할 때는 이거하나 태그라고 하는 이거하나 태그라고 하는 그런 앱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설치한 이거나 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파워포인트에서 식을 입력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식의 형태라고 하는 것을 조금 나눠보니까 한 8가지 유형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의 수식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분수 형태로 입력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제곱근 형태의 수식 또는 이제 썸이라든가 또는 프로덕트 같은 이런 기호를 써서 입력하는 수식, 또는 이제 수식에서 또 가끔은 이제 폰트를 변경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이제 수식에서의 어떤 문자 표현은 되게 이제 기울림체로 되는데, 간혹 어떤 함수가 이렇게 정자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폰트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식을 우리가 여러 줄에 걸쳐서 이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풀어서 이렇게 쓰는 여러 줄에 걸친 수식, 그리고 행렬 형태의 수식이라든가 또는 조건문 형태의 수식 같은 이런 8가지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수식을 어떻게 입력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제 파워포인트 화면을 위에 보시면 이렇게 이구아나 태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나 태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왼쪽에 이렇게 상단에 메뉴들이 쭉 보이게 되는데요. 이 메뉴 중에서 먼저 뭘 보냐면 여기에 보면 메인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메인 세팅을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보면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나 태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되는 여러 가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하고, 여기 보시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치한 그런 필수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지정이 다 이제 끝나게 되면 이 파워포인트라든가 워드 같은 이런 오피스 환경에서 태그를 쓸 수 있는 준비가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화면의 구조를 보시고 여러분들하고 동일하게 됐는지 잘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 설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식을 입력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이걸 구체적으로 보기보다는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 이름들이 여러분들 설치한 것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여기 위치에 그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조건을 바꿀 필요는 없겠고, 이 환경 설정만 이렇게 잘 해주신다면 수식을 입력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수식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여러 가지 리본 메뉴 중에서 여기 보시면 U LaTeX Display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수식을 입력하는 가장 기본적인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입력하면 새로운 수식을 입력할 수 있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이런 형태의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글귀들이 쭉 있는데,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begin 그리고 end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사이에 우리가 이제 식을 입력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태그를 입력할 때는 이제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하나는 텍스트 스타일로 입력하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 또는 디스플레이 스타일로 입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텍스트 스타일로 입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글을 쭉 써나가죠. 그럼 문장 사이에다가 글자와 글자 사이에 우리가 수식을 입력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텍스트 스타일이라고 이제 부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문장을 써나가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별도로 수식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개는 디스플레이 스타일의 그런 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begin하고 중괄호가 있는데요. 중괄호에 보시면 display metho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중괄호 부분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display method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그것이 begin과 end에 동시에 입력된 상태에서 그 사이에 우리가 수식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장 일반적인 수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해보죠. y 콜 fx라고 하는 그런 수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y를 써주고 자, 이퀄을 누른 다음에 f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x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다 되었으면 자, 그 상태에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Generate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수식이 생성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파워포인트에 입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ycolfx라고 하는 이런 그 수식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수식의 입력 형태는 일종의 이미지와 같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화면을 크기를 갖다 늘리거나 줄이더라도 여기 있는 글자가 깨지거나 그런 것이 없이 마치 그 벡터 형태의 어떤 그 이미지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식의 크기와 관계없이 아주 예쁜 형태의 수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수식을 입력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매스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 수식을 입력을 하면 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수식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수식을 이제 수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먼저 수식을 수정하고 싶어하는 수식을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좌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그 Edit LaTeX Display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이거나텍의 식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고 화면에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였던 그 수식을 입력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ycolfx라고 하는 입력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1차식을 입력하는데 예를 들면 그 베타0 플러스 베타1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베타와 같은 것은 이제 그리스 문자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 문자를 입력할 때는 이렇게 역 슬래시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베타라고 써줍니다. 자, 그리고 베타 제로인 경우는 아래 첨자를 써야 되는데 이 아래 첨자를 쓰는 경우는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언더라인을 써줍니다. 자, 언더라인을 써주고 자, 제로를 입력합니다. 자, 그런 이제 플러스 기호를 넣고 다시 한번 역 슬래시 그리고 이제 베타 그리고 언더라인 그 1. 그래서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니까 베타 1을 한 다음에 x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x를 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regenerate라고 아까 이름이 바뀌었죠. 처음에 만들 때는 generate였는데 지금 너희들이 만든 수식을 수정을 해서 다시 생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regener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egenerate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클릭하면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ycolf beta0 플러스 beta1 x와 같은 이런 형태로 식이 입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이런 형태의 수식을 입력을 할 때 몇 가지 제가 이제 팁을 더 알려드릴 텐데 만약에 여기 있는 수식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식을 선택을 하고 좌측 상단에는 그 Edit LaTeX 그 디스플레이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있는 수식을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자, 베타0 플러스 베타1 x가 있는데 예를 들면 베타1 x1, 베타2 x2, 베타3 x3 뭐 이런 형태로 계속 입력을 해야 되는 수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x1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더라인을 하고 자, 1을 써주게 되면 일단 베타1 x1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플러스라고 마찬가지로 베타2 자, 베타2 그리고 x2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베타3, 베타4, 베타5 이걸 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맨 끝에는 베타 k, xk라고 이렇게 끝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는 우리가 생략을 되게는 하겠죠. 이제 생략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점점점으로 그런 생략된 부분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 점점점을 입력하는 것을 어떻게 입력하냐면 여기에 보면 이제 c dots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역 슬래시를 입력하고 여기다가 c dot라고 입력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dot라고 하는 것은 dot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점이겠죠. 그런데 뒤에 s 복수가 붙은 거니까 c dot 하면 점이 기본적으로 3개가 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점을 하나만 찍고 싶다? 그럼 s를 지우고 c dot이라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점을 3개 찍어서 점점점 이렇게 입력할 거니까 이렇게 c dot 한 다음에 다시 플러스를 해주고요. 역 슬래시 베타 k 그리고 플러스 xk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regenerate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수식이 입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에가 조금 우리가 잘못됐네요.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고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식을 입력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형태의 수식이 이런 형태의 수식을 가장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일반적인 형태의 수식을 입력할 때는 그냥 U LaTeX Display라고 하는 새로운 수식 입력하는 버튼을 누르고 Display Math라고 하는 그런 begin과 end라고 하는 패러그래프 안에서 수식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런 그리스 문자를 입력할 때는 역슬래시를 써주고 그리스 문자를 직접 치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아래 첨자를 쓸 때는 언더라인 기호를 써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자, 이걸 입력할 때는 우리가 C 닷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기호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역슬래시를 써주고 그거의 의미를 부여하도록 뒤에 문자를 써줍니다. 그래서 역슬래시를 한 다음에 C 닷을 통해 가지고 점점점이라고 하는 중간에 생략된 수식의 형태를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이거나 태그를 가지고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수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분수 형태의 수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수식을 입력하면 이런 분수 형태의 수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분수 형태의 수식은 어떻게 입력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수식을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U LaTeX Display라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자, 나오는 이 대화 상자에서 이제 동일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y는 a분의 b라고 하는 그런 식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럼 y는 자, a분의 b를 해야 되는데, a분의 b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분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분수 형태를 입력할 때는 어떤 기호를 써주냐면 이렇게 역수를 써주고 이렇게 frac라고 하는 것을 입력합니다. 이쪽에 이제 fraction의 이제 줄임이 되는데, 이제 fraction의 줄임인 frac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를 2개를 줍니다. 자, 중괄호를 2개를 준다는 것은 이 앞쪽의 중괄호에는 분자 부분에 올 것을 입력을 하고 뒤쪽에 있는 중괄호에는 분모 부분에 올 것을 우리가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를 하나씩 입력해서 입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식을 복잡하게 입력할 때 조금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프랙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한 다음에는 항상 중괄호를 2개를 쓴 다음에 분자 부분과 분모 부분을 입력하면 되는데, 우리가 a분의 b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b를 써주고 여기다 a를 입력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generate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y는 a분의 b라는 형태의 이런 수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수 형태의 수식이라는 것은 뭐 더 복잡한 형태의 수식을 입력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자, 이렇게 되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형태의 수식을 우리가 조금 다른 형태로 수정을 해볼 텐데요. 자, 수식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여기 다시 한번 Edit LaTeX Display를 누른 다음에, 자, 여기서 우리가 수식을 선택할 텐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분자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B가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다가 B1 그리고 이제 분모도 여기 A1 뭐 이렇게 첨자를 입력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각각 첨자를 써주고 이렇게 리제너레이터를 누르게 되면 A1분의 B1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이제 곱하기 우리가 A2분의 B2 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Edit LaTeX Display라고 하는 것을 눌러서 이제 수정을 하는데, 그 옆에다 이제 곱하기, 자, 이제 곱하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이제 times라고 되어 있는 기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imes를 입력하고, 마찬가지로 A2분의 B2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수 형태의 수식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역슬래시를 해주고, 이제 frac, 그리고 중괄호를 2개 주자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B2, 그리고 분모 부분에는 자, A2가 온다 그랬죠. 자, 그리고 리제너레이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A1분의 B1 곱하기 A2분의 B2와 같은 형태로 수식이 만들어지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바로 뭐냐면 곱하기 형태를 이제 곱을 우리가 곱의 기호를 입력할 때는 이렇게 역슬래시를 써주고 times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곱하기 수식을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그 제곱근 형태의 수식이 되는데요. 이 제곱근 형태의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루트로 보통 칭하는 형태의 수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런 형태의 수식을 한번 입력을 해볼 텐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새로운 수식을 입력하는 거니까 New LaTeX Display를 눌러가지고 자, 나오는 대화 상자에서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y는 루트 x 뭐 그런 수식을 한번 입력을 해보죠. 그래서 y를 써주고 자, 루트인데 그 엑셀에서 우리가 루트를 입력할 때는 sqrt라고 하는 그런 함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그 sqrt라고 입력하는데 우리가 sqrt라고 하는 그런 기호를 수식 형태로 입력하기 위해서는 항상 역슬래시를 먼저 입력을 해서 그 sqrt라고 하는 문장이 어떤 기호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역슬래시를 입력하고 여기다 sqrt 그리고 이렇게 중괄호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중괄호라고 하는 것은 그 sqrt라고 하는 그런 함수 안에 들어가는 루트 안에 들어가는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x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generator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y는 루트 x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루트 x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x의 2분의 1승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x의 3분의 1승이라는 거 하는 것은 여기 루트 앞에다가 이제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루트 기호 그 앞쪽에다 입력을 자, 어떻게 하는지 자, 그걸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걸 뭐 많이 쓰지는 않지만 이제 간혹 우리가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식을 먼저 클릭을 해준 다음에 왼쪽 상단에 있는 그 Edit LaTeX Display를 눌러가지고 다시 한번 이 창으로 옵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떤 걸 입력하냐면 여기는 sqrt 중괄호가 있는데요. 이 중괄호 앞에다가 중괄호 앞에 sqrt와 중괄호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대괄호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대괄호 입력하고 여기다 숫자를 자 3을 입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regenerate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이렇게 루트 기호 위에 이렇게 3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그 제곱근 형태의 수식을 입력할 때는 이렇게 sqrt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제곱근을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중괄호를 이용해서 제곱근 안에 들어오는 값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 제곱근 앞쪽에 이렇게 어떤 다른 형태의 숫자를 입력을 해야 될 때가 숫자나 문자를 입력을 해야 될 때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대괄호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값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그 합이나 이제 곱 형태의 수식을 입력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제 합이나 곱 형태의 수식을 입력하는 것은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 서메이션 같은 아주 복잡한 형태의 수식을 좀 간단하게 줄여서 이제 그 합으로 쭉 연결된 식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서메이션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곱으로 쭉 연결된 식을 이런 프로덕트와 같은 기호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 기호를 우리가 어떻게 입력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수식을 입력하는 거니까 New LaTeX Display를 눌러가지고 이제 식을 입력할 텐데 자, 아까 우리가 입력한 게 뭐냐면 y는 그 x1 플러스 x2 플러스 그리고 점점점 c 다트 그리고 플러스 ck 자,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죠. 자, 이렇게 입력한 형태의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까 우리가 이제 보신 것처럼 이렇게 y는 x1 플러스 x2 플러스 점점점 xk 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런 형태의 이제 수식을 이렇게 입력해도 되지만 이걸 우리가 좀 더 간략하게 입력할 때는 대개 이제 서메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식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서메이션을 이용해서 어떻게 수식을 입력하는지 자, 이제 그걸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기 있는 New Display를 다시 한번 눌러서 이제 새로운 수식을 입력할 텐데 자, 위에 있는 형태의 수식을 서메이션 기호로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y를 써주고 자, 이퀄을 넣은 다음에 자,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근데 이제 sum이라는 함수를 기호로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는 제가 역 슬래시를 입력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역 슬래시를 입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sum을 입력을 한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이제 sum을 입력할 때 우리가 이제 서메이션 기호를 보시면 그 시작하는 값과 이제 끝나는 값이 있죠.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 x라고 하는 값을 써야 되는데 이 x라고 하는 값이 1부터 k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있죠? 그럼 여기 sum 다음에 이렇게 언더라인을 해주고 여기다 1을 써줍니다. 1 혹은 여기다가 뭐 이런 기호를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i는
i는 1부터 자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만 입력할 때는 어떤 값을 하나만 입력할 때는 그냥 1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값이 아니고 만약에 조금 길어지는 문장을 써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그 서메이션 기호 아래쪽에 들어오는 그 값을 그 중괄호 안에다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 equal 1 이렇게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서메이션 기호 위쪽에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그 꺽쇠 표시를 해줍니다. 우리가 그 보통 그 head이라고 보통 읽기도 하는데 이런 기호 꺽쇠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끝나는 것은 이제 k로 끝나니까 이제 k를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맨 끝에다가 여기 x를 하나 더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칸을 띄고 x를 입력하고 여기다가 언더라인 그리고 x의 첨자가 i니까 xi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트를 누르게 되면 그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그 보시는 것 같이 저 위에 있는 형태의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서메이션 기호로 쓴다라면 지금 같은 형태의 수식으로 우리가 간략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합으로 표시되어 있는 긴 형태의 수식을 이제 서메이션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아봤는데, 자,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프로덕트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프로덕트 형태의 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긴 형태의 식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new 레이텍을 넣어가지고 자, 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y는 x1 자,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곱하기는 이제 times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x2 그리고 곱하기니까 또 times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c 닷을 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역슬래시 c 닷 그리고 다시 한번 times 그리고 여기다가 xk니까 xk를 이렇게 입력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 제너레이터를 누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긴 형태, 그냥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는 긴 형태의 수식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형태의 수식을 우리가 이제 프로덕트란 기호를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new latex 디스플레이를 눌러서 자, 여기다 이 수식을 자, 입력을 할 텐데요. 자, 어떻게 입력하냐면 일단 y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역슬래시를 써준 다음에 여기다가 PROD라고 입력합니다. 자, PROD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미션과 기본적으로 동일한데요. 여기서 언더라인을 한 다음에 자, 중괄호를 해주고 i는 1부터 자, 그리고 꺽쇠 그리고 k까지 자, 그 다음에 하는 것은 xi라고 입력을 해야 되겠죠. 첨자가 i가 1부터 k까지 가는 거니까.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제너레이트를 누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이렇게 프로덕트 형태로 수식이 입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더하기 형태로 길게 되어 있는 문장 또는 곱하기 형태로 길게 되어 있는 수식을 지금 보시는 이런 서메이션과 프로덕트라고 하는 이런 기호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간략한 형태의 수식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 수식에서 이 폰트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폰트라고 하는 것을 왜 변경을 해야 되냐면 그 수식의 형태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그 수식에 나오는 어떤 변수라든가 이걸 설명하거나 또는 중간에 어떤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좀 다른 폰트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y equal lnx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심플한 식이니까 우리가 u latex 디스플레이 가가지고 간단하게 식을 써볼 텐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y equal 그리고 ln 그런 다음에 x라고 씁니다. 자, lnx라고 쓰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제너레이트를 누르게 되면 그 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lnx라고 나오게 돼요. 그럼 이게 그 lnx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x라고 하는 것을 로그 함수를 취한 형태인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잘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이때 이 ln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자연 로그를 취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 함수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y하고 x와는 좀 다르게 폰트를 좀 변경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ln이라고 하는 것을 좀 폰트를 바꿔보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폰트를 바꿔보는데
그 폰트 중에 여러 가지 형태의 폰트를 쓸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다 math 그리고 RM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math RM이라고 쓰고 여기 ln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중괄호로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x는 이제 그대로 두는데요. 자, 그리고 리제너레이터를 누르게 되면 그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ln이라고 하는 함수 이름은 정자로 이제 표시가 되고 y하고 x라고 하는 변수는 이렇게 약간 기울림체로 표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함수와 변수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형태로 입력을 하게 되죠. 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중간에 어떤 if 같은 걸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if 같은 걸 쓰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그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mathRM이라는 폰트를 직접 지정을 해줬는데요. 폰트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0을 하고 그리고 if 만약에 우리가 이 x라고 하는 값이 이제 100보다 크면 이 y라고 하는 값은 0이다. 뭐 그런 기호를 하나 써주려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리제너레이터를 누르게 되면 우리는 사실 원했던 게 뭐냐면 이 x라는 값이 100보다 크면 y는 0이다. 이런 걸 표시하고 싶은데 사실은 여기서는 그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이거를 구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구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번 이 edit latex 디스플레이를 눌러가지고 여기 if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if 앞에서 우리가 뭘 입력하냐면 텍스트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라고 입력을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if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괄호를 쳐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if라고 하는 것은 이건 텍스트다. 일종의 그 변수나 이런 수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텍스트, 문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별도로 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x가 100보다 크다. 이거를 우리가 뒤쪽에 쓸 때는 if하고 약간의 이제 띄어진 그 빈 자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if 다음에 이렇게 한 칸을 그 중괄호 치기 전에 한 칸을 띄워주고, 그리고 리제너레이트를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x 앞에 x 뒤에 이렇게 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앞에도 0 앞에도 우리가 뭐 그런 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 if 앞에 이렇게 한 칸을 떼주고 리제너레이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if 앞과 뒤에 이렇게 공간이 블랭크 하나씩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y하고 x 뒤쪽에 있는 수식과 가운데 if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분돼서 보기가 좋게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그 수식에 사용되는 그 변수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텍스트를 이렇게 이제 구분짓기 위해서 이렇게 텍스트라고 하는 이런 문장을 우리가 써가지고 우리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수식을 입력을 할 때 이렇게 우리가 문자를 지정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폰트를 바꾸는 RM과 같은 폰트를 바꾸는 방법 또는 텍스트로 지정해 주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가 여러 줄에 걸친 이제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그 식들은 다 한 줄에 그 식을 쭉 입력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수식을 한 줄에 입력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식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그 수식을 풀어 나갈 때 그 결과를 그 한 줄에 쭉 쓰지 않고 그 다음 줄에 이렇게 이어서 문제를 푸는 형태로 수식을 쓰게 되면 훨씬 간결하고 폭을 좁게 식을 쓸 수 있는데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U LaTeX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우리가 식을 하나 쓸 텐데, 여기서 한 가지 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줘야 되냐면,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기 있는 begin과 end라고 하는 것을 그 display math라고 하는 것을 중괄호 안에 넣고 이제 수식을 지금 입력했는데, 이 display math라는 것 대신에 다른 걸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 써야 되냐면, 이 display math라는 걸 지우고 여기다가 그 align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아래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매스도 똑같이 얼라인으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begin align 그리고 end align이라고 하는 가운데 식을 쓰면 되는데요. 자, 예를 한번 식을 써볼게요. 자, 예를 들면 y는 100 더하기 10이라는 식을 썼습니다. 그럼 100 더하기 1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10인데 그 오른쪽에다 이퀄을 누르고 이제 110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줄에다가 이제 110이 들어오는 형태로 식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줄바꿈을 해야 되는데요. 줄바꿈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역슬래시를 두 개를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눕니다.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수식을 여러 줄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수식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경우는 equal을 기준으로 뭔가 수식이 정렬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여기다가 110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y하고 110이 맨 왼쪽으로 이제 붙은 형태로 그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식이 보기 안 좋겠죠. 그래서 여기는 equal에다가 뭘 주냐면 그 ampersand sign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키보드 숫자 7에 있는 심벌이 되는데요. 이 ampersand sign을 여기다 입력을 각각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자, 그리고 generate를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형태로 두 줄에 걸쳐서 식이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두 줄에 걸쳐서 식이 입력된 것까지 좋은데 그 오른쪽에 그 수식의 오른쪽에 번호가 매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번호가 매겨지는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도 있지만 대개 경우는 사실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번호가 매겨지는 경우는 우리가 문장 안에서 우리가 어떤 밑에 수식을 썼을 때 그 수식 번호를 우리가 활용하는 경우, 근데 그런 경우에 이 번호가 필요하고 대개 경우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요. 이럴 때 이 번호를 없애는 경우는 어떻게 없애냐면 여기 있는 수식을 다시 편집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edit latex display를 다시 누른 다음에 여기서 뭘 하냐면 여기 align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align 오른쪽에다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별표를 하나 해주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end align 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별표를 자 해준 다음에 여기서 regenerate를 누르게 되면 그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 뒤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 번호가 없어지고 두 줄에 걸쳐서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줄에 걸쳐서 수식을 입력하는 형태로 식을 쓰고 싶다면 그때는 display mass라는 것 대신에 display align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고 align 뒤쪽에 그 별표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때는 번호가 없이 이렇게 여러 줄에 걸친 식을 여러분들 손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행렬 형태의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행렬 형태의 수식은 사실 뭐 그렇게 자주 입력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간혹 우리가 그 입력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그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입력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좌측 상단에 있는 New LaTeX 디스플레이를 넣어서 새로운 수식을 하나 입력을 할 텐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 A라고 하는 어떤 그 행렬이 있는데 그 행렬이 2x2 매트릭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2x2 매트릭스인데 그 행렬의 엘리멘트가 A, B, C, D라고 이제 되어 있어서 그런 2x2 매트릭스 우리가 한번 입력하는 것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A라는 행렬을 우리가 이제 쓰기 위해서 이렇게 A equal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행렬의 엘리멘트가 있는 그 좌측과 우측에 이렇게 대괄호 형태로 이제 열어주고 닫아주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지정을 하냐면 먼저 이렇게 left라고 입력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열어주는 대괄호를 이렇게 입력합니다. 왼쪽 대괄호죠. 자, 그런 다음에 그 아래쪽에 우리가 이제 행렬의 엘리멘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정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여기다 이제 begin, 자, 그리고 그 array라고 입력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끝나는 것도 똑같이 end array로 끝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end, 그리고 array.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begin과 end array 그 사이에다가 우리가 행렬의 엘리멘트를 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A, 그리고 B, 그리고 이제 C, 자, D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입력을 하면 우리는 보기에는 A와 B 사이가 이렇게 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A, B가 서로 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와 B 사이가 한 칸이 떨어져서 그리고 B와 D는 같은 열에 이렇게 정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정렬시키기 위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ampersand 사인을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B와 D 앞에다 이렇게 그 ampersand 사인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한 가지 여기서 추가로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지정을 해야 되냐면 행렬을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이 행렬의 열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2x2 매트리스이기 때문에 컬럼의 개수가 이제 2개가 되겠죠. 컬럼의 개수가 2개인 경우는 여기 begin array 뒤쪽에 중괄호를 입력하고 컬럼의 개수만큼 C를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2x2 매트릭스니까 컬럼의 개수가 2개고 컬럼의 개수가 2개니까 CC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A, B 다음에 이제 CD는 그 다음 줄에 입력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 줄에 입력을 하는 형태 때는 우리가 줄바꿈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줄바꿈을 해주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느냐면 이렇게 역 슬래시를 두 개를 입력하면 이제 줄바꿈 기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left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행렬을 열었으니까 닫아줘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end array 쪽에다가 right라고 입력을 하고 이렇게 오른쪽 대괄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2x2 매트릭스 형태가 입력되는 형태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제너레이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2x2 매트릭스 형태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컬럼의 수를 더 늘리고 싶다.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컬럼의 수를 늘리는 거니까 여기 만약에 컬럼 개수가 3개다. 그럼 여기 이제 CCC가 되겠죠. 컬럼 개수를 하나 늘려서 이제 CCC가 되겠고, 만약에 오른쪽에다 A, B, C가 들어온다. 그러면 앰퍼센드 사인을 주고 이제 C를 입력하고 아래쪽에는 이제 D, E, F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F 앞에도 똑같이 그 앰퍼센드 사인을 주고 F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A 같은 경우는 대문자 A 같은 경우는 행렬을 나타내는 A인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기울림체가 아니고 정자 형태를 써줘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폰트 중에서 이제 mass RM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mass RM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A를 중괄호로 묶어주게 되면 A의 폰트가 이렇게 로마체로 바뀌면서 정자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리제너레이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A, B, C, D, F 그리고 앞에 있는 A는 이렇게 정자 형태의 표현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 형태의 수식을 입력하는 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아주 어렵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앞에서 사용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좀 복잡한데요. 기억할 것은 우리가 array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다. 그래서 begin array, end array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고 그리고 이 begin array 오른쪽에다가 우리가 C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해서 컬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반드시 명시해 줘야 되겠고 그리고 각 컬럼의 엘리멘트에다가는 우리가 열을 정리를 시켜주기 위해서 엘리멘트 앞에다가 그 앰퍼센드 사인을 입력을 해서 우리가 줄을 맞춰줘야 된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다면 행렬 형태의 수식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문 형태의 수식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if문이라는 것을 한 줄에 써가지고 조건문을 입력하는 것을 알아봤지만 실제로 이제 조건문이라는 것은 여러 조건에 따라서 사실은 입력받는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줄에 걸쳐서 조건을 입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조건문을 어떻게 입력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왼쪽 상단에 있는 U 레이텍을 눌러가지고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여기다 식을 입력하는데요. 자, 식을 입력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D라고 하는 어떤 문자가 있는데 그 D라고 하는 변수는 우리가 어떤 조건문에 의해서 값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x라는 값이 있는데 그 x라는 값이 음수일 때는 d값이 0이 되고 x라는 값이 양수일 때는 d값이 우리가 1이 된다고 하는 그런 조건문을 하나 입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d 이퀄을 입력한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해줘야 될 것이 있는데요. 조건문을 나타내는 기호를 하나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역슬래시를 주고 마찬가지로 begin 그리고 중괄호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조건문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cases를 입력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시작을 cases를 했기 때문에 끝나는 것도 똑같이 end cases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begin cases 다음에 우리가 조건문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d값은 0일 때는 언제 0이라고 그랬냐면 x라고 하는 값이 음수일 때 0이 된다고 했고 그리고 x가 양수일 때 1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그대로 두면 0 if x 0보다 작다 이게 다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게 뭐냐면 이 if문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 형태로 즉 텍스트 형태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역슬래시를 입력하고 이제 텍스트 그리고 if문을 닫아둡니다. 자, 그런데 이때 if문 다음에다가 블랭크를 하나 둬가지고요. 뒤쪽에는 x하고 이렇게 붙지 않도록 처리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아래쪽에도 똑같이 텍스트라고 입력을 하고 if문을 이렇게 닫아둡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줄바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줄바꿈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역슬래시 2개를 줘야 된다 그랬고 앞에서 우리가 행렬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있는 if라고 하는 문자를 기준으로
그 열이 그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if라고 되어 있는 요 역슬래시 앞에다가 이렇게 앰퍼센드 사인을 줘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을 정렬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라면 우리가 행렬을 입력할 때는 그 D 이퀄 한 다음에 우리가 그 중괄호나 대괄호 같은 기호를 하나 레프트 그리고 끝날 때는 right라는 기호를 입력하는데 케이시스 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입력을 하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중괄호를 입력을 해서 조건문의 형태를 표시해 줍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이 상태에서 generate를 누르게 되면 그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형태의 조건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충분히 익혔다라면 이런 조건문 같은 경우에 한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조건문을 여러 줄에 걸쳐서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 begin cases 그리고 end cases 안에다가 조건문 수식을 여러분들이 입력하면 된다. 그 점만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라면 조건문을 입력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 8가지 형태의 그 파워포인트에 수식 입력하는 것을 배웠는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종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그 수식을 입력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